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잖아. 조센징이 성공했다고? 분명 미국이 도와준 거겠지. 긴급 속보입니다. 일본도 실패하고 유럽도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드론 프로젝트에 성공을 해서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더 큰 충격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아픔을 겪었던 나라에서 일본을 제치고 더 나아가 세계 최고의 국방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본인들조차도 한국의 기술력에 군침을 흘리며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드론 프로젝트는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세계가 주목하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루 다카하시이고 일본의 대형 방위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흰 가운을 입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곤 했었습니다. 일본은 시골을 은빛 화살처럼 가로지르는 신칸센을 만들고 빨래를 개고 피아노를 연주할 줄 아는 로봇도 개발해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정밀하고 세심하게 해결했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미사일 드론 프로젝트가 실패하기 전까지는요. 우리 팀은 이 드론 프로젝트를 2년 전 시작했었어요. 조종사의 목숨을 걸 필요 없이 정찰하고 목표를 찾아 정밀 타격까지 할 수 있는 작은 비행기계를 꿈꿨었죠. 날개는 평소에는 평평하게 접혔다가 필요한 순간에 딱 펴지도록 설계했었어요. 움직이는 전차나 은신 벙커를 포착할 센서도 달았었고요. 연구소에는 도면과 모니터가 잔뜩 쌓인 엔지니어들로 가득했었어요. 랩에서는 들뜬 분위기가 맴돌았고 저는 속으로 이것이 우리 최고의 성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테스트 결과는 좋지 않았었어요. 프로토타입을 발사했을 때 돌멩이처럼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왜 그랬느냐고요? 날개가 펴지지 않았었어요. 두 번째 드론은 위로 솟아올랐다가 빙빙 돌다가 추락했었죠. 스파크가 튀고 금속이 휘어지는 걸 보며 끔찍해했었어요. 실패, 또 실패, 또 실패의 연속이었죠. 테스트 보고서에는 모터 정지, 센서 결함, 익형 구동장치 걸림 같은 단어들이 가득했었어요. 수백만 엔이 부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사라졌는데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건 없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머릿속에 그 실패 장면들이 맴돌아 잠에서 깨곤 했었어요. 센서를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날개 각도를 1도만 더 조정했더라면? 생각이 끝없이 이어졌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드론이 또 추락하는 상상을 했었죠. 실패는 마치 축축한 옷처럼 저를 짓눌렀어요.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웃으며 이야기해도 속에는 늘 작은 불안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동료 겐지 씨가 휴게실에서 제 옆에 앉았었어요.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엔지니어였고 항상 책상 위 작은 기계를 손보고 있었죠. 겐지 씨도 지쳐 보였어요. 그가 물었었어요. 사토루 항상 실패뿐이야? 저는 찻잔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었죠. 네, 실패뿐이었습니다. 제가 속삭였을 때 그 말은 혀끝에 너무나 거칠게 느껴졌어요. 우리 연구실의 루틴은 변함없이 테스트 기록, 수정, 다시 테스트였지만 드론은 계속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느 오후 빗방울이 연구소 창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연구 그룹 중 누군가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었죠. 한국도 몇 년 전 미사일 드론 프로젝트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었다고 하더군.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어 넘겼었어요. 한국,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자신감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한국도 실패했다는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 자부심이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누군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걸 보던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었어요. 실패는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작은 실수들이 모여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연구실에서는 실패를 부끄러운 일로만 여기고 깨진 날개도 은폐하고 오류 메시지도 지우고 충돌한 테스트는 없던 일로 만들었었어요. 정직한 실패가 없으면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었어요. 실패를 우리의 스승으로 삼기로요. 주먹을 꼭 쥐고 결연한 의지가 번뜩였었죠. 만약 일본의 미사일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널 수 있다면 이 드론도 반드시 날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존심이 교훈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었어요.
실패, 실패, 실패 그리고 성공. 그렇게 속삭이며 비가 내리는 연구소에서 저는 어떤 횟수로 넘어지든 무조건 일어나 보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 비 오는 오후 저는 책상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문 밖에서는 빗방울이 작은 강처럼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전에도 우리의 드론 테스트가 또 실패했었거든요. 날개는 펴지지 않고 센서는 멈춰 서버렸으며 결국 젖은 풀밭에 처박히고 말았었어요. 실망감에 가슴이 아직도 저릿했었습니다. 다음 회의를 기다리며 저는 옛 파일을 뒤져보기로 했었어요. 국제보고서라고 적힌 먼지 낀 폴더를 열었었죠. 목록을 훑어보는데 독일, 프랑스, 미국 그러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고는 얼굴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여길 한 번도 확인해보지 않았을까 하고요. 한국이라니. 스마트폰과 자동차는 잘 만들지만 미사일 드론이라니 호기심에 저는 한국을 더블 클릭했었어요. 그러자 한국 드론 성공 보고서라는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성공? 속삭이며 손가락이 떨렸었죠. 문서를 열었더니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한국의 미사일 드론 프로젝트 최종 시험 성공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 문구를 3번이나 읽었었습니다. 성공, 최종, 시험. 아래로 스크롤해 보니 사진들이 나왔어요. 한 장에는 회색 하늘을 뚫고 우아하게 떠오르는 드론이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는 날개가 새처럼 활짝 펼쳐져 있었어요. 센서도 부착된 채로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는 물 위에 놓인 목표. 모형의 완벽한 폭발을 일으켜 위로 깔끔하게 물보라를 올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서진 부품도 추락하면서 난 연기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정확히 의도한 지점을 명중한 깔끔한 타격이었죠. 성공, 성공, 성공.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려서 옆 실험실에 있는 겐지 씨가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죠.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싶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클릭해보니 한국 엔지니어들이 단계별 시험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모델로 시작해서 수십 차례 테스트를 하고 작은 결함 하나하나를 고친 뒤에야 실제 크기의 드론으로 넘어갔었어요. 사소해 보이는 오류도 빠짐없이 기록하며 배웠다고 합니다. 결국 똑바로 날아가 형태를 유지한 채 목표물을 한 번에 맞히는 드론을 완성했다고 해요. 꽃잎이 피어나는 것처럼 날개를 펼친다고 해서 하늘에 피어나는 꽃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연구실에는 수십억 엔짜리 장비가 즐비했지만 우리는 너무 서둘러서 기본 단계를 건너뛰었었죠. 실패를 숨기기에만 급급했고 깨진 날개와 오류 메시지를 지우느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실패만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서를 닫고 존재하지 않았던 일로 해버리고 싶기도 했었지만 또 다른 제 안에서는 이건 배울 기회야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프로펠러처럼 빠르게 회전했죠. 한국이 정말 우리가 못한 일을 해냈을까? 그들의 엔지니어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까? 저는 파일을 플래시 드라이브에 저장했었어요. 설레기도 하고 동시에 매우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상사가 보면 파일을 지우라고 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모든 단계를, 메모를, 그리고 실패를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혼잣말로 진실을 찾아야 해라고 속삭였죠. 다시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저는 새로운 결심이 몸을 타고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깊은 곳에서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성공이 바로 코앞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답니다. 그 실험실을 나서면서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었어요. 파일을 발견했을 때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죠. 주머니에 플래시 드라이브를 꼭 쥐고 마치 비밀보물을 간직한 것처럼 걸어갔었어요. 우산 끝에서 빗물 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주차장을 지날 때 하늘은 한국 시험장 사진 속 그 부드러운 회색빛 그대로였었죠. 정말 해냈구나. 해냈어.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보고서를 믿어도 될까? 집에 돌아와 저는 작은 소파에 앉아 램프 하나만 켰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빈 화면을 바라보며 파일을 지워버리고 잊어버릴까 고민했었어요. 연구실 사람들은 제가 늦은 밤 잦은 야근 때문에 피곤하다고만 여길 테니까요. 하늘에 피어나는 꽃 프로젝트를 말했다간 모두가 비웃으며 한국한테 배워? 왜 그래? 라고 할 게 뻔했었어요. 그들의 의심이 말하기도 전에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책상에 손가락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했었죠.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이 파일이 가짜일 수도 있어. 의심은 마치 가슴속의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나카무라 과장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흰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셨어요. 다카하시 씨, 요즘 왜 그렇게 정신없어 보이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생각이 많아서요. 라고 대답했었어요. 과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나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살며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비밀을 드러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켄지 씨와 하루카 씨와 함께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면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켄지 씨가 면을 후루룩 들이키며 물었죠. 어젯밤 잘 잤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별로였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하루카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무슨 일 있나요, 다카하시 씨? 라고 물으셨죠. 저는 그녀를 보고 테이블 위를 바라보다가 모든 걸 말하고 싶었지만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렵게 국제보고서에서 흥미로운 걸 찾았어요. 라고 말했었어요. 켄지 씨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뭐였는데?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 심장이 또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한국이 성공을 거둔 것 같아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켄지 씨 눈이 휘둥그레졌고 성공이라고? 들어오니? 라고 놀라워하셨습니다. 하루카 선생님은 이마에 주름을 짓고 정말이야? 라고 물으셨죠. 저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봤어요. 날개가 펼쳐졌고 센서도 작동했으며 목표를 정확히 명중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더니 면발이 입안에서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켄지 씨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잘 생각했네.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하루카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훌륭하니까 다른 나라의 성공을 무시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은 빗속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다시 몰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책상에 앉아 우리 연구실의 실패 보고서를 넘겨보고 있었어요. 작년 테스트만 23번이었죠. 23번의 실패. 반면 한국은 수백 번의 작은 시험을 거쳤다고 하니 왜 우리는 단계를 건너뛰었을까요? 저는 눈을 감고 주머니 속 플래시 드라이브를 떠올렸습니다. 선택지가 있어. 여기 남아서 계속 실패할 수도 있고 위험을 감수하고 나아갈 수도 있어.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메모지에 하늘에 피어나는 꽃 프로젝트의 진실을 찾으러 떠납니다. 라고 적었었어요. 서명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거의 자정이었죠. 절벽 끝에 서서 뛰어내릴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숨을 거칠게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두려움일까 희망일까? 제 목소리가 텅 빈 방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었어요. 시험장도 직접 보고 엔지니어들도 만나서 그들의 비밀을 배우겠다고 다짐했죠. 그들의 성공이 진짜인지 증명해 보겠다고요.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이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플래시 드라이브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램프를 껐죠. 내일부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를 여정이요. 제가 한국으로 날아간 날 비행기 안에서 제 심장 소리가 다들 들릴까 싶을 정도로 두근거렸었어요. 새벽녘에 일어나 작은 가방을 꾸렸었죠. 셔츠 2벌, 공책 하나, 펜 하나, 그리고 하늘에 피어나는 꽃이 담긴 플래시 드라이브. 저는 아파트 문을 잠그고 택시를 부르며 손이 떨렸었습니다. 도시는 고요했고 공기에서는 비 냄새가 났었죠. 제 머릿속은 정말 내가 이걸 하는구나. 한국에 가고 있어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저는 한글과 영어로 쓰인 밝은 표지판을 따라 걸었었습니다. 바닥은 전등 아래 반짝였고 사람들은 여행 가방을 끌며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여권을 보여주고 짐을 찾은 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으로 나왔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에 기차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속삭였었어요. 공항철도 티켓을 사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푹신했고 창문은 컸었어요. 기차가 출발하자 높은 빌딩들은 논과 숲이 우거진 구릉지로 바뀌었고 저는 어깨에 힘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었죠. 이건 꿈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두 눈으로 그들의 성공을 보러 가고 있어. 2시간 가까이 달려 마침내 한국 시험장이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프로젝트 팀원이 마중을 나오기로 했다더군요. 역 앞에는 은빛 차가 서 있었고 한 여성이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박사였어요. 비즈니스 수트 위에 가벼운 코트를 걸치고 클립보드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카하시 씨라고 부드러운 영어 발음으로 말씀해 주셨죠.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히 대답했었습니다. 차 안에서 김민수 박사는 시험 일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창밖에는 부드러운 푸른빛 산들이 펼쳐져 있었고 아침 안개가 나무 기둥을 감싸고 있었죠. 소나무와 들꽃이 늘어선 좁은 길을 달리며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모든 것이 궁금해졌었습니다. 콘크리트 도시에만 있던 제게 이 풍경은 마법처럼 새로웠어요. 시험장에 도착하자 박지연 팀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안전 고글에 주황색 조끼를 입고 머리는 단정한 포니테일로 묶고 계셨죠. 영광입니다. 다카하시 씨라며 단단히 악수를 청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자신감이 느껴져 마음이 놓였었어요. 그녀는 계측기와 컴퓨터를 점검 중인 엔지니어들을 차례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공기에서는 금속과 기름 냄새가 났지만 깨끗하고 상쾌했었어요. 런치패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모래주머니와 카메라로 둘러싸인 평평한 콘크리트 구역을 보았습니다. 하얀 바탕에 파란 줄무늬가 그려진 커다란 로켓이 곧게 서 있었고 뒤쪽에는 날개가 꼭 접힌 드론이 금속 받침대 위에 누워 있었죠. 저는 쭈그리고 앉아 센서와 제어 상자를 연결하는 전선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었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 박사가 절차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10초에 로켓이 발사됩니다. 2초에 드론이 분리되고 5초에 날개가 열립니다. 그리고 저 호수 위 목표 부위를 향해 날아가죠. 몇백 미터 떨어진 반짝이는 물웅덩이를 가리키셨었어요. 잘 지켜보세요. 저는 박지연 팀장 옆에 서서 공책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초시계가 표시되었고 주변 엔지니어들은 낮은 목소리로 버튼을 누르며 계기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클립보드 모서리를 꼭 잡고 숨죽이며 기다렸었습니다. 5, 4, 3, 2, 1 출발. 로켓 엔진이 포효하며 불꽃이 기초부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화살처럼 위로 솟구쳤죠. 귀가 울리고 가슴이 진동했었습니다. 2초가 되자 드론이 분리되었고 잠시 낙하하다가 날개가 딱 소리내며 펼쳐졌습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치는 것 같았어요. 드론은 곧바로 균형을 잡고 공중으로 미끄러지듯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하게 날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센서는 깜빡이며 물 위에 떠있는 빨간 목표 부위를 포착했습니다. 저는 급히 메모했습니다. 매끄러운 분리, 5초의 날개 열림, 흔들림 제로, 목표 잠금 달성. 그리고 정확히 10초가 되자 부위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물보라가 햇살에 반짝이며 높이 솟구쳤죠. 엔지니어들은 서로 등을 두드리며 환호했습니다. 김민수 박사는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시더니 성공입니다 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가슴이 벅차올랐죠. 저는 속삭였어요. 성공이네요.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성공, 성공, 성공. 그 순간 저는 한국팀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진짜였고 진짜 노력에서 태어난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실패를 바라보는 제 시선은 그 순간부터 절대 달라질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시험이 성공하고 나서 저는 엔지니어들이 공구와 회로, 기판이 가득한 작업대 주위에 모여있는 작업장으로 걸어갔었습니다.
드론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었어요. 저는 공책을 꼭 쥐고 모든 세부사항을 적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김민수 박사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차분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었어요. 박사님은 여러 엔지니어가 부품을 닫고 작은 모터를 조정하고 있는 긴 탁자로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방 안에는 인두와 금속 냄새가 가득했었고 천장에는 밝은 조명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날개가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게 열리도록 만들었나요? 이시라는 엔지니어가 작은 날개 모델을 집어들었었어요. 그는 스프링과 걸쇠가 이어진 작은 장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걸쇠를 수없이 테스트했었습니다. 금속이 조금이라도 두꺼우면 걸쇠가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두께를 바꿔가며 실험했었죠. 모든 경우에 잘 작동할 때까지요. 그가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실패 배우기 다시 시도하기. 저는 공책에 그 말을 적었습니다. 실패 배우기 다시 시도하기. 자연의 새로운 법칙처럼 느껴졌었어요. 우리 연구실에서는 부품을 그렇게 꼼꼼히 테스트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설계가 완벽하다고 가정했었죠. 하지만 여기는 작은 실수도 단서로 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센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작은 장치들이 드론을 목표로 이끌었었죠. 박씨라는 엔지니어가 센서 보드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센서가 과열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실온에서 잘 작동했는데 추운 아침에는 얼어버리고 더운 오후에는 값이 이탈했었어요. 회로를 바꾸고 냉각 방식을 바꾸고 냉장고와 작은 오븐에서 테스트도 했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가끔은 드론을 요리하는 기분이었죠라고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모두가 웃었고 저도 한결 편안해졌었어요. 저는 모든 조건에서 테스트하기라고 급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가지런히 쌓인 종이 무더기를 보았어요. 각 종이는 날짜, 온도, 오류 메시지, 수정 내용을 기록한 테스트 결과였죠. 높이 쌓인 무더기도 있었는데 수백 건의 테스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연구실은 공간이 부족하다며 오래된 데이터를 지우곤 했었죠. 여기서는 모든 기록을 남겼습니다. 모든 오류가 배움의 기회였던 거예요. 박사님이 우리를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성공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강한 목소리였었어요. 실패 없이는 우리의 한계를 알 수 없습니다. 박사님은 화이트보드를 가리키셨습니다. 다이어그램과 핵심 포인트가 적혀 있었죠. 작은 모델 먼저 테스트하기. 모든 실패 기록하기. 근본 원인 분석하기. 설계 수정하기. 다시 테스트하기. 저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으며 가슴이 희망으로 가득 차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는 단계별 명확한 과정이었어요. 실패가 너무 많아도 어떻게 계속 해낼 수 있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최 씨라는 엔지니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성공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목표에 더 가까워졌다고 믿었어요. 실패가 우리 발전의 연료였죠. 그는 관자놀이를 톡톡 치며 덧붙이셨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목표를 믿었습니다. 목이 메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체면과 평판을 많이 신경 썼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배우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우리 연구실이 맴돌기만 했던 이유를 깨달았어요. 수치심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엔지니어들은 지식 탐구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워크숍을 떠나기 전에 저는 문간에 서서 탁자를 돌아봤습니다. 다음 교훈을 기다리는 전선, 센서, 부서진 부품이 모두 눈에 들어왔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일부, 실패 배우기, 다시 시도하기. 마음의 감사와 존경이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 저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바꿀지 생각했었어요. 모든 실수를 기록하고, 모든 오류를 분석하고, 모든 실패를 받아들이겠다고요. 한국의 끈기와 겸손의 정신을 팀에 전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제가 도쿄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는 어딘가 따뜻했고 벚꽃 향기가 고스란히 느껴졌었습니다. 작은 가방과 노트, 플래시, 드라이브를 들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서 봤던 시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로켓 발사, 날개가 펼쳐지는 모습, 완벽한 명중. 이제 그 교훈을 집으로 가져갈 때라는 걸 깨달았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책을 보물 상자처럼 안고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컴퓨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었어요. 창가에 서 계시던 나카무라 과장님은 팔짱을 끼고 계셨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씀드렸었어요. 과장님, 중요한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시며 계속하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과장님 컴퓨터에 꽂고 발표 자료를 열었었습니다. 한국 시험장 사진, 날개걸새 도식, 시험 기록 페이지들이었죠.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부품 하나까지 여러 조건에서 테스트합니다. 모든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한 뒤 다시 시도하죠. 그들은 실패가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계속했었어요. 간단한 부품으로 수백 번의 작은 시험을 했고 모든 오류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책에는 실패 배우기, 다시 시도하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조용히 지켜보시다가 제가 말을 마치자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길 원하느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었죠. 네, 과장님.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부품 하나씩 테스트하고 상세한 기록을 남기며 모든 실수에서 배우면 됩니다. 연구실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저는 숨을 죽였었어요. 그러다 과장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방법을 보여줘라.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었습니다. 나머지 팀원들도 모여들었고 저는 첫 번째 단계들을 설명했었어요. 작은 날개 모델 만들기, 걸쇠를 10번 테스트하기, 각각의 결과 기록하기. 날짜, 온도, 오류, 수정사항란이 있는 새 노트 시스템을 만들었고 달력에는 매일 소규모 테스트와 주간 점검이라고 표시했었죠. 다음 날 저는 켄지 씨와 하루카 씨와 함께 작업대에 섰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금속 걸쇠를 손끝으로 잡고 있었죠. 먼저 실온에서 테스트하고 겨울 공기를 흉내낸 냉장 상자 안에서 테스트를 했으며 마지막으로 열 램프 아래에 두고 실험했었어요. 걸쇠가 걸리거나 너무 느리게 움직일 때마다 0.5mm에서 걸림 혹은 30도에서 느림이라고 적었었죠. 그런 뒤 줄을 대고 금속을 다듬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실패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힌트처럼 느껴졌어요. 15번 만에 걸쇠가 1초 이내에 항상 열리자 우리는 환호하며 하이파이브 했었죠. 저는 주변에 웃는 얼굴들을 보며 생각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이라는 느낌이구나. 완벽한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실패와 작은 승리가 쌓인 길이었어요. 그 뒤 몇 주간 프로젝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센서를 추운 방과 뜨거운 방에서 테스트했고 마당에서 미니 드론을 날리며 모든 흔들림을 측정했었어요. 우리는 오류가 생길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무엇을 배울 수 있지? 라고 물으며 호기심을 품었죠. 점차 드론은 더 잘 날기 시작했습니다. 날개는 더 깔끔하게 열렸고 센서는 목표를 더 정확히 잡았습니다. 팀 전체에 새로운 에너지가 넘쳐났었어요. 우리는 함께 일하며 서로를 격려했고 모든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어느 오후 우리는 또 한 번의 전체 규모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저는 나카무라 과장님 옆에 서 있었고 과장님은 가자라고 속삭이셨어요. 로켓이 발사되었고 드론은 분리되었으며 날개가 학처럼 펼쳐졌습니다. 센서는 목표 부위를 찾아냈고 펑하고 완벽하게 명중했었죠. 엔지니어들은 환호하며 서로를 끌어안았고 저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을 떠올렸었어요. 푸른 언덕, 깔끔한 시험 기록, 실패를 포용하도록 가르쳐준 팀. 저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그날 저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존경심과 모든 실수에서 자라는 희망. 일본과 한국이 제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배움에서 태어나고 배움은 실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감동이 순신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연을 본문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DJ 한수지였습니다.